근본 특별위원회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9년 11월 2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불이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2019년 11월 21일 1일간 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바랍니다. 예, 안기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간사 안기정 의원입니다. 오늘 조사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선언이 663-3, 663-4번지 공장용지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허가 및 기간 연장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조사는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 및 변경 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있었는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세 번째 조사는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 연장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네 번째 조사는 2017 2월 6일 선언리 669번지 국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이 사용 신청 및 승인 후 사후 관리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오금석 주목할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3월 20일 금산구청 도시건축가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계셨나요? 네. 오금석 주무관님,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셨고 증인 선으로 하신 거 맞죠? 네. 금산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례 제16조 3 제1호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인할 때 고발할 수도 있고 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금석 증인, 네. 2018년 3월 20일 선언이 664-3번지 4번지에 자연순환 관계시설 건축허가 업무 처리하면서 위법함이 없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셨나요? 예,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축 건물의 주 용도 및 면적 확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순환 시설, 예, 예, 거기 몇 미터? 연면적 합계가 예. 1797.6제곱, 2268.61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럼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아셨어요? 지금 이 허가 신청 들어올 때는 공장이라기보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존에 공장이 설립돼서 건축이 돼서 공장용으로 바뀌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공장을 철거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건축하겠다고 해서 허가 신청 건입니다. 지금은 부분 등록된 공장이 철거되고 없는 상태이죠? 네, 지금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공장 용지로 변경이 위법하게 된 사실을 알았습니까? 건축이 공장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준공이 완료됐고 공장 용지로 이제 변경이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건축 허가 되게 접수된 거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변경된 거. 그러면은 앞으로 행정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는 건축 허가가 처리됐고 착공까지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이제 공사가 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 건축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돼야. 예, 안기정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범 과장님께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리겠는데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좀 틀려서 지금 여쭤본 건도 선언이 663-3, 663-4번지에 그 과거에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적 부지 면적은 당초에 7,113평방미터였는데 그 형질변경하면서 7,223평방미터 변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었을 때 공장 면적이 얼마였는지 그거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시죠? 공장이 있었을 때 공장의 세부시설 면적을 말했어요. 왜냐면 허가할 때 3일 전까지 철거할 때 신고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데 그때 공장은 568.44평방미터였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 그 공장 기준일 면적이 몇 프로인가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갔던 그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말씀. 기존 공장 용지 면적이 7,113제곱미터였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면적이 5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568.44평방미터고 예. 그럴 때고 나누기 하면 공장 기준 용적률은 7.99%거든요. 예, 용적률이 한번 이렇게 보셨어요? 그 검토에서? 이제 공장은 이미 나갔던 사항인데 예, 아니 이제 나가서 건축 등록은 대행론까지는 아는데 7.99%를 한번 검토해 보셨냐 이거.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하고 같은 기준 면적률이 있어요. 공장도 마찬가지로 있죠. 공장도 종류마다 다 틀려요. 종류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주무관으로서 허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옛날에 그 전에 사지만 면적률은 받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매우 적다는 생각 안 가졌어요? 저희가 이제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저희에서 삭제가 되고 구토계획법에서 이제 이 공장 기준 면적률은 지금도 존재하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인허가할 때는 그 과거에 이미 공장 용적이 됐더라도 좀 잘 검토해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못 하신 거죠?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 검토하지 그렇다면 용적률로 봐도 그때 당시 공장 기준 면적률이 12%였어요. 그 7.99%를 가지고서 그 형질이 변경됐어요. 개발허가.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그 적합하지 않다는 거 알았으면 어떤 행정 절차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제 담당하는 업무는 건축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제가 지금 보편적으로 건축법에서도 기준 면적률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어떤 처리가? 근데 뭐냐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하를 적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적인 경우에는 40% 이하,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면은 일단 기준에 적합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적은 프로테이즈로 이제 건물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것은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올해 반복해서 다 먹고 공장 기준 면적률을 완전히 충족해야지만 공장으로 등록이 되고 면적률 미만이면 부분 공장 등록이 돼요. 불충분한데 변경된 건 아시겠죠? 아니 뭐 업무 아니 왜냐면 제가 아는 법령이 제가 관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김대수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 그 663-664번째 그 공장이 하나 부분 등록됐던 공장이에요. 근데 존치돼 있는데 그 지금 철거했죠. 어떻게 철거됐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관련법에서 현재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철거돼 있죠? 예. 그러면 그 3일 전에 그 철거 신고하고 했습니까? 지금 이제 600 기존 공장 말하는 겁니다. 거기 있다. 사전에 신고를 안 해서 안 했죠? 저희들이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 지금 한국 저기가 그냥 신고 안 하고 예. 입법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한 거죠? 예, 맞습니다. 부적절하게 같은 철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군에서는 그 부분 알고 과태료 처분한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후에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질문 마쳤습니까? 예. 네, 그럼 이어서 신민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면. 이시영 환경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으로 부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25일인데 2019년 3월 25일. 그러면 3월. 그러면 특정 통보 연장은 언제입니까? 연장 특정 통보 연장 나갑니다. 4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달에 4월 22일입니다. 4월달이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환경작업과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힘들고요. 네. 단지 이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환경작업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정 통보를 연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실무자로부터 어떤 난제 과정으로 일단 저하고 얘기가 됐어요. 좀 그 기간이 이제 도래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가 예측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연장 신청을 해달라. 그리고 실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조사를 하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의견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 중에 어떤 뭐 소송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적정 통보를 내주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조에 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좀 그 저희 군에서 조건으로 나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고 지침으로 존재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침을 확인을 했을 때 이 지침은 좀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을 제정을 해서 가는 것이지 조건으로 들어가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지침을 가지고 조례도 아닌 최하위의 법령이 조례도 아닌 지침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부여한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규 2년을 다시 적정 통보를 내주는 것보다 1년 연장을 해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연장 통보를 할 때도 적정 통보 연장할 때도 가장 전결로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전결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2017년도에 처음에 이게 변경 나갔을 때 어떤 방침 결정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조건이라는 부분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구수까지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현재 그 적정 통보를 취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부분을 허가를 취소를 하는 부분이 법정 다툼이 결국은 우리 행정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을 이해되시겠습니까? 국어와 취소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요. 적정 통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한이 도래라는 우리가 기한을 4월 22일까지 줬기 때문에 그 기한이 도래해야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신병선을 질의하시면 17년 2월 24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제목의 공문을 처리하면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길성용 전 과장님도 그렇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양효진 증인께서는 환경자원과 2017년 2월 24일 관련해서 2월 24일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서 검토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듣겠습니다. 그 결재권자에 대해서 어느 분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네. 담당 팀장님과 팀장님하고? 네. 네. 참고인으로 또 지역경제과 김성종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네. 주무관께서는 2017년 2월 5일 지역경제과 14,018을 호 제목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검토 의뢰에 따른 회신 공문서를 작성하여 환경자원과에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배후 공문서 본문 내용 중에 검토 사항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검토사항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이면 선언리 663-3번지, 663-4번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바이오 주식회사 공장으로 승인받은 부지이므로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네. 우리 김성종 주무관의 그 회신 내용을 보면은 금산군 폐기물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조건을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정 통보 이전에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합법 검토 의견을 받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창업법에 대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 회신 내용을 적정 통보 조건에 본 사업 부지는 공장 부지로 승인을 받은 부지로 공장 승인 취소를 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선행될 취소 사항에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문서 변개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금 사업 증인 이 마이크 잠깐 더 잡으시고 2018년 3월 20일 날 선언리 663-3, 663-4번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 그 신축 허가 통보 업무 담당하셨나요? 네. 그러셨죠? 일단 담당한 게 처리 기간 연기에 대한 민원 신청 같은 거 받으신 적이 있나요? 처리기한 연장하는. 없습니다. 그 증인이 건축법 제14조 제5항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 읽으실 수 있나요? 허가 시행령 예. 잠시만요. 건축법 제14조 제5항이요. 혹시 안내문 말씀하시나요? 안내문 말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 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보셨죠? 예, 그 건축법 제14조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 오금석 지인이 허가하면서 건축신고 효력상실 및 착공 연기 신청서 해서 그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안내문인데요. 예. 한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및 착공 연기 신청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공사를 할 수 없으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지를 했죠. 예. 근데 좀 전에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서 허가 처리한 사항인데요. 예. 이 지금 안내문이 제가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잘못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알겠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공직자가 안내문을 잘못 내보내서 되겠습니까? 잘못이죠? 네,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법을 가서 2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드려도 책임감 있이 했어야 되는데 뭐 인정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대로 하면 1년 됐으면 이분들의 건축허가는 끝난 거야 됩니다. 그죠? 네. 이대로 적용해야죠. 안 됐으면 정정 공문을 보내든지 사업자가 잘못됐으니 해달라는 데 그런 절차가 없었죠. 오금석 증인 2019년 6월 27일 제출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받고 당일날 수리하였었죠. 네. 그럼 이때도 이게 잘못된 걸 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건축 했어야죠. 사실 안내문은 그 전에 나간 거라 제대로 검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보면 1년 지났는데 건축허가 끝났는데 쉽게 보면 죽은 놈인데 그 다른 사람한테 죽은 거 팔으라고 한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는 이런 뭐 실수라고 하기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허위 공문서도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봐요. 왜냐면 상위법에서 2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우리 팀장 박 팀장님 오셨죠? 그 2017년도 3월이거든요. 선언이 그 663-3 왜 한필지 저하고 공부하셔서 좀 아실 거예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실가에 비해서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직접 업무가 아니시죠?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그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그 탑법 적용 의리가 왔었나요?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오지 않았죠. 그러면 오금석 증인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지역경제과가 공장 주간보서고 그 지역이 공장 용지였는데 타법 검토 의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들어온 건축물이 예. 허가 신청된 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네.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지역경제과에는 이제 그 탑법 의뢰를 안 했죠. 네. 그럼 주무관은 분명히 하시는 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고 공장은 전혀 별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건축법에서는 용도가 주 용도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분리되어 있다. 건축법에서는 사업자가 공장 진출을 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들어온 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건축허가 들어왔잖아요. 허위죠.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잖아. 공장하고 자원 관련 시설은 전혀 그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다 달리. 그러니까 저희 건축법에서는 주 용도를 구분하고 있지만 군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어떤 시설 군에서 같은 군으로 묶여 있으면 그거에서도 다른 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면 건축법 그 조항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장하고 17 그리고 22호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혀 별도로 다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요? 예. 예, 건축법 용도 분류고요. 17.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염색, 도장, 표백, 제공,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2번) 자원순환 관련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시설. 보면 17호에 보면 공장하고 자원 관련 시설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로열까지 명시했죠. 네, 건축부에서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주연부가 그렇죠? 같이 보죠. 네. 박근희 우리 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지역경제과 공장 인허가 업무 담당하셨죠? 네. 주무관으로 계시면서 그 14년 10월 30일 공장 창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기업 지원팀에 직접 타법 적용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2014년 10월 30일 창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절차하고 조건을 명시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갖고 오셨으면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기타 이행사항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관련된 이행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4조에 해당되는 다음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에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 용지를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나지 아니한 경우. 네, 다 읽으셨고요. 그러면 저 여기에서 보면 공장 창업 사업계획 허가와 다르게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9일이면 4년 만료 기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 9월 19일 날 그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셨죠? 네, 취소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공장이 아니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협의도 없이 공장 그 건축 허가를 맡을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공장 용지에? 그 허가 여부자까지는 제가 판단은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우리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 공장 부지라든지 건축물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 저희에서는 그 중소기업 창업기업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공장 설립 승인이 나간 이 기간 동안은 처리를 안 하고서 절대 다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도 없음에도 자원 관련 시설이 협의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공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일단 하여튼 저희 깁니까 아니까 말이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올 수 없죠? 일단 예, 아니고 네, 말씀. 취소 전에 저기 자원순환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박선영 주무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상금 폐기물 처리 등 업무 처리 지침은 2012년 6월 29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지침을 제정하게 된 목적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지침을 만들게 된 그 당시 상황은 저희 금상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처럼 주변에서 특히 대전 지역에서 그 개발로 인한 소규모 업체들이 거의 저희 금산군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폐기물 처리를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었고요. 이 지침은 이제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거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제정 목적을 보면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과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신 거 맞으시죠? 예. 이 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허가를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서 붙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폐기물 처리법 그 업무 처리 규칙이죠. 이것은 상위법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했죠. 그 폐기물관리법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5조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 조항에 의거해서 이 지침을 이거에서 만들었습니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예, 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7조 제6호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 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알고 계시죠? 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4항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뭐 이렇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이 연장도 있다. 이정욱 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볼게. 네, 연장을 그때 하셨죠? 네. 사업자는 2017년 3월 14일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 제출하고 금산구는 2017년 5월 18일 적정 통보했습니다. 이따 승인기간이 길어지는 충청남도 환경시설 의제 때문에 그랬죠. 그때 주무관이 양효진 주무관 맞죠?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죠? 예, 그때 저번에 얘기하셨죠? 보안 내려와서. 예. 이때 변경 내용이 무엇이었죠? 5월 18일 그 승인해준 그렇게 맨 처음에 48톤 폐합성 수지에서 네, 영업 대상 폐기물이 추가돼서 변경 계획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때 뭐가 추가됐죠? 유기성물 얼마에 1천이나? 216톤입니다. 유기성 물인가 뭐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하수 슬러지가 뭐예요? 예, 제가 말씀. 그 유기성 물이 아니에요? 하수 슬러지? 예, 하수 슬러지 그런 생활 나오는 게 유기성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비금속 광물 그런 게 나오는 게 유기성원이고요. 그럼 그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얼마나 돼요? 이런 시설 많아요? 이 하루에 유기성원이 216톤, 폐합성질 48톤 처리하는 시설? 예, 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예, 말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설은 없죠? 있으면 어디 있다고 얘기해 줘. 그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다? 하나 간단한 거 양희준 주무관한테 물어볼게요. 그 유기성원이 216톤하고 폐합성 수지 48톤 그 전국에서 갖고 오는 그런 시설이었죠? 네. 변경 승인했을 때 네. 사업계획. 그러면 그 777m 국어에 하루에 그 2.5톤 트럭이 100대가 왕복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면 거기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거든요. 농업생산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 방해가 된다면 금산군 폐기물 처리업 등 업무 처리 규칙 제1조 자연 환경과 농경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반해서 적정 통보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답변하셨으니까. 네. 이 녹취를 하다 보니까 잘 안,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건에 그 6m 확보. 아니 요것만 그냥 피해가 있을 거다 없어다 피해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피해는 있을 걸로 봅니다. 양유진 그 우리 주민한테 계속 물어볼게요. 그래서 신뭐 부근수님이 전결한 그 폐기물 처리하고 사업변경 계획서 검토보고 3에 보면 금산군 폐기물 처리업 등 업무 처리 지침 적정을 하였는데 진입도로 주민 동의 등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의견을 줬는데요. 주민 동의가 어떻게 적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직접 물어볼게요. 결제하신 분, 윗선 분들은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직접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동의서 확인하셨죠? 네, 그거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하신 거죠? 네, 박선웅 주민도 그거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주성용 우리 지인께서도 다 확인하셨죠? 그 대호호입니다. 현장 확인 주민 동향에서 주민들 종합 의견 반대 불이면 해서 1553 2017년 2월 20일 관련이라고 주민 반대 의견은 당초 의견이라고 했는데 주민 의견을 당초 의견은 무시한 거잖아요. 양효준 주무관 그죠? 아니면 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네. 제가 저 참고적으로 좀 한 말씀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 박선영 팀장님이 저한테 결제를 들어올 때 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 진산 당기에도 뭐 폐기물 처리 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하면은 그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우리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우리가 조건을 달면은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입장에서 그것을 적정 통과하기가 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인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보면 부침에 양효 증인이 계속 답변해야 되겠네요. 폐기물 등 금산군 업무 처리 지침 검토에 보면 적정하고 금산군 폐기물 처리업 등 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항 충족 대상 사업장이라고 했죠. 대상 사업장. 그죠?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어요. 네. 예. 1차 그 사용 승인 나갈 때는 그 분쇄 절단 그 부분만 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네. 2차에 유기성은 216등 추가되면서 대항사업계를 해서 적정성 통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 지침에 준해서 적정하다고 해준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금산군 2012년 6월 29일에서 폐기물 처리업 어떤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군수는 주민생활과 평안이 주변 환경 보면 폐기물 처리하고 효율적 관리 등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 조건 1. 주민생활 편의에 관한 사항으로 진입 도로부터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이상 도로폭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적정 통보 조건의 진입도로 시작부터 종점까지 6m 이상 도로폭을 확보 조건에 대해 도면 첨부라고 하셨죠. 네. 그때 도면을 확인했냐고 물었는데 있어요? 그때 없죠? 제출 한번 알고 있습니다. 도면 없죠? 있다 없다. 그때 진입 부분부터 끝에까지 6m를 확보했던 도면을 첨부했다 이렇게 주무관이 공문서를 만들었어요. 네. 도면이 있었냐 없었냐. 있던 제출 지금 제출 못 하시죠? 찾아봐야겠다. 없었죠? 기억에는 있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했는데
저한테 안 가져왔기 때문에 6m 확보 도로 도면이 없었던 거죠? 아, 저는 그 의회 중에 이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출 안 끝까지- 됐어요. 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m) 도로 도면을 도면 첨부라고 했어도 있었어도 그 공문서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언리 665번지 9번은 그 진입도로 부분은 도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는 2019년도에 추가해서 그 사용 승인을 득했어요. 그때 당시는 조건에 부족하였는데 도면 첨부라고 하고 그 상위에서 적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실한 소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어차피 제가 실형령을 낼 때 다 그 달아서 갈 거예요. 과장님도 도면 보셨나요? 뭐 없지. 그리고 저청도구 조건의 폐기물 처리 사업 신청거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 이내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가가 있는 경우 토유, 소유자 및 경력자 주민 동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윤진 주무관 그래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죠? 네. 그 박선용 팀장 그때 확인하셨죠? 유선용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확인하셨죠? 그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인접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가가 있지요. 박선용 팀장님 확인 아직도 못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주동가 있는 걸 파악했는데. 네,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자료도 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적정하다고 한 것이 해당 없다고 한 것이 허위로 작성된 거죠. 일단 기한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여드려요? 아니 이제 아니, 허위라는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된 건 맞잖아요. 기다 아니다. 해당 없으면 했는데 이미 있었다. 그럼 뭐 허위다 아니다. 허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효진 주무관님, 그 지금 물은 게 뭐냐면 500m 이내 농산 품질관리원에 또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가가 있다 없다 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사실 농가가 두 농가가 있어요. 그때 당시부터 계속. 네. 그럼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게 부실한 소리 맞잖아요. 그죠?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당 없으면 이렇게 한 것이죠. 빨리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그건 없고 하여튼 네. 사실과 다르게 한 건 맞죠. 진실을 좀 왜곡된 거죠. 있는데 없다고 했으므로. 그죠?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죠. 예, 일단 인정하신 거죠. 그 적정 통보 조건의 사업 신청 부재 접한 토지는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동의서 첨부라고 하였는데 그 인접한 토지 이건 지침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폐기물 그 오모처리 지침. 거기 보면 그 공장 용지 토지하고 접한 토지주는 다 동의를 다 돼야 되죠 원래. 네. 안기재 의원이 물어본데 박선영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안기전 의원님이 물으신 건 그 네. 조항별로 네. 그것을 동의서 첨부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고 네. 저는 그 당시 동의서 첨부라는 부분은 주민 500m 이내에 네. 그것만 지금 판단을 하시죠. 그러면 그 밑에 공장용지 인접 토지주의 네, 안 동의서는 안 했으니까 허위잖아요. 동의서 첨부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조항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근데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그 밑에 명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조건부로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그냥 묶어갖고 똑같아요. 이거 한 거랑 똑같아요. 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건 잘못됐다라고. 예. 예. 안기재 확인됐어요 이제?
예,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체로 해서 인접부지 토지도 4명 있는데 동의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뭐 인접부지 500m 이내 그 주거가구 그거와 준해서 해가지고 뭐 동의도 첨부라고 했고 잘못된 내용이다. 네, 그렇게 사실과 했습니다. 다르다. 예.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곽건배 주무관님? 예. 그 2017년 3월 20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을 사업 변경에서 합법 검토 의뢰를 도시공원청지 지역경제로 심사를 의뢰하고 중앙의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검토 내용을 회신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회신 내용 검토 내용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렇게 해서 하신 내용이 있죠? 네네. 간단히 거기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전에 이제 김성중 주무관이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예. 부리면 선언일 663-3번지하고 4번지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33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10월 30일 주식회사가 공장 승인을 받은 부지로서 이를 취소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없다는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곽건배 이제 저희 주무관의 그 참고인 보면 회신 내용을 보면 금산군 폐기물 등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에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적정 통보 이전에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죠? 네네. 예. 됐습니다. 좀 빠른 가셔도 되겠고요. 제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가셔도. 그러면은 조금 늦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기전 의원님이 지금 또 채택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기전 질문해 주세요. 그 양효진 측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 법령 제출 여부 검토에서 조건부 검토 의견에 대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무관 얘기도 들어보면 일단은 그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거 시설 입지 적정성 청구 등을 하기 전에 공장 그 설립 승인 같은 걸 허가를 취소하고 해라는 건데 그러한 절차는 따로 받지 않았죠. 확인을 하거나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처리시키면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안 따랐잖아요. 확인도 안 했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허가 전에 이제 그게 추정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서 지금 환경자원과는 그 적정성 공부가 상위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다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받은 거 취소하고 하라고 그 검토 의견을 내줬음에도 그걸 안 하고 계속 나중에 허가했을 때 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그 폐기물 처리업 업무 처리 지침 그 3조 예양인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결해야 된다라고. 선결하지 않은 건 맞죠? 네. (2017년 2월 24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계획 적정 통보, 2017년 5월 28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계획 변경 적정 통보를 하며 주무관 양효진 평생 등은 박성용 환경자원과 길성용 과장님은 금산군 폐기물 업무 처리 지침 조건에 부합한 대부분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정함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공문을 작성해서 적정 통보해야겠죠. 양효진 주무관. 네, 조건부 적정 통보로 적정하지 않은 게 많이 있음에도 적정하다고 공문서를 작성했죠. 네, 조건을 붙여서 조건을 안 붙인 게 더 많죠. 주민 동의서 제출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그게 사후에 적정한 건가요? 사전에 적정한가요?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해 줘 보세요. 주민 동의서 첨부라고 해놨잖아요. 예, 첨부했잖아요. 그럼 아까 첨부했다고 그랬죠? 네 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안 한 거 있죠? 예, 부실한 거잖아요. 적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예, 인정하셨잖아요. 그 부분 적정하지 않은데 적정히 도면 첨부를 했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적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자한테 적정하지 않은 걸 적정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폐기물 업무 처리 지침에 허가하기 2년 전까지 그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지 부분도 허가 2년 이내에 그러면 받으면 박천 팀장님 그 500m 이내 주민 3분지 동의서는 받았죠? 예. 확인했죠? 예. 양효진 주민에게 질문 드릴게요. 적정 통보 조건에 폐기물 처리 사업 신청부지 경계부지 직선거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 등 경우 세대주 등 대표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전체 대상 3분지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이 있었죠. 네. 양효진 증인은 조건 검토 결과 동의서 첨부라고 하였는데, 그죠? 네. 주민 동의서는 누가 어떻게 제출했고 어떤 동의서가 제출되었나요? 그 말씀드릴게요. 그 동의서를 4명이 연수한 거하고 1명이 별도로 연수한 거 그렇게 2장 접수됐죠? 네. 그렇게 첨부했잖아요. 네. 누가 그걸 첨부해서 제출했어요? 사업자가 했죠. 신청서에 첨부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첨부 서류를 우리 팀장도 확인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효진 주무관. 그랬어요? 예, 그 자원 순환 시설에는 고물상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팀장님? 그 당시 해당됩니다. 되죠? 예. 그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주민동의서에 자원 순환 시설 가로 열고 종합 재활용업 이렇게 해서 공장에 들어온다면 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고물상 정도? 그죠? 아, 주민들이 예, 동의서를 그런 내용으로 받았다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근데 그때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 동의서는 뭐였죠? 1차 동의서입니다. 해합성 수지 48톤 1처리하는 그 폐기물 처리업 들어오려고 해서 그 동의서 받은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거 동의서 보면 날짜 언제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 지침 1차 때는 안 받았어요. 아니어서 1차 때? 네. 단순 파쇄 분쇄 같은 경우는 제외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동의서 보세요. 밑에 날짜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그 지금 동의서 그 4명 연수한 그 날짜 밑에 보세요. 이건 밑에 보면 날짜 찍혀 있잖아요. 2017년 점 갖고 보셨어요? 언제예요? 2017년 1월 25일인데요. 예. 이제 거기 주민 동의서 보면 자원순환 종합 재활용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1월이죠? 예, 또 2월. 뒤에 장 보세요. 2월인가 확인해 보세요. 한 명이 연수한 거. 예, 한 명은 2월입니다. 예, 그렇게 벌써 1차 그러니까 허가 나가기 전에 받은 거예요. 그죠? 아, 저요 아니에요. 맞죠? 예. 그때 받은 거예요. 사업자가 주민 4명을 상대로 해서 뭐 혼자까지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주민이
5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에요, 다. 그죠? 특별히 확인 안 하셨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조건부 나간 게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1월 달에 주민한테 받은 동의서를, 그리고 2월에 48톤 폐합성 주지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승인하셨잖아요. 그 전에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또 받은 거 있죠? 선원 1, 2 마을 주민 43명이 반대한다는 동의서 받으셨죠? 예. 그거보다도 앞서 작성된 거예요. 그죠? 예. 그 동의서가 그 이후에 216등 유기성 온위가 추가되는 변경 계획에 첨부됐어요.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 서류는 무슨 서류예요? 허위 서류잖아요. 근데 그 허위라고를 제가 지금 이렇게 장담을 못하고 이제 그건 검토해서 보겠다. 검토 박선희 팀장님, 그럼 제가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기정 의원님이 묻는 말에 그게 허위냐 아니냐 할 때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기타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네, 그렇게 그것만 해주시면 얘기해 주면 돼. 뭐 이제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위증이 되냐 아니냐만 저희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 그때 당시 네 분이 연산 동의서 작성일은 2017년 아까 1월 며칠이라고 그랬었죠? 25일이라고 하셨죠? 주민 한 명이 동의한 주민 동의서는 2017년 2월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양효진 증인이 지난 2019년 11월 6일 날 3차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주민 4명이 연산 주민 동의서는 2017년 2월 16일 환경자원께서 조사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등에 대한 주민 의견에서 3명이 반대하였으므로 무효하다고 했죠. 내가 무효하다 물어본 질문에 그렇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중요한 일이라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서는 적법한가요? 위법한가요? 왜냐하면 이때 주민들 반대 동의 44명의 이 3분이 반대한다고 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그 후에 변경하는 데다 첨부했으면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죠? 그렇게 보셨죠? 예, 보면 그 사업 변경 신청할 때 계획 동의서 첨부는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하실 분이 없습니다. 박상훈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네. 예. 과장님은 이거 내용 알고 결제하셨나요? 이제 결제하긴 하셨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뭐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께도 이제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허가 조건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적정성 통보하고는 조금 그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성 통보는 그 사업 계획이 적절하냐 안 하냐. 그래서 허가를 낼 때에는 이런 조건이 다 득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 적정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우리 폐기물 처리와 원무 처리 지침에 갖고 쭉 질문 답변하고 그것 물었는데 그 뭐 도면 첨부 또는 동의서 첨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적정하지 않은데도 적정하다고 한 것은 과장님 지시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처리업 그 계획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계획을 것이고, 가지고 사업 폐기물 처리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 적정하다 안 하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정 판단을 낼 때는 우리 폐기물 처리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하고 적정하면 적정, 안 하면 부적정. 아니,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나가야죠. 그건 허가에 추후에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이렇게 부적정을 적정을 해놓은 것이 잘못이라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건 그거와도 관계가 없어요.
사업자가 제출한 거 서류가 이게 지금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묻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보겠습니까? 업무만 처리한 거 갖고 얘기하세요. 아니 업무 처리한 것이 그 조건을 다뤘잖아요. 동의서 그 조건을 그럼 예. 그 적정하지 않은데 적정하게 당한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동의를 다른 게 아니고 소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억이 안 나셔갖고 이거 빨리 그냥 오래전에 화장실 전에 꺼내 이거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적정성 여부는 게 동의가 첨부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3분기가 아까 이거 거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100m 이내 사업 추진선수대가 준 동의서까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동의선까지 적정해당 게 잘못됐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아니 잠깐 서영 팀장님 이것이 우리가 조건을 다른 것이 그 사업계 적정성 통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나중에 허가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 조건을 붙일 때 업무 처리 지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 사람이 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적성성 통보를 사업계 적성성 통보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인지 나중에 허가를 내줄 때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이 모든 걸 해와야 이제 허가가 나가. 그렇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허위공문서네 다. 아니 이런 동의서가 없고 다 없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겠어요? 금상공 폐기물 처리 없고 업무 처리 검토해서 적정이라고 했잖아요. 적정하지 않은데 이 공문서가 허위 공문서라고요. 아니 여기 해줬더니 부적정하고 이거 없애고 그냥 허가해놔야 되는데요. 이 공문만 갖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허가가 아니라 아니 이것만 사업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이게 적정이에요? 동의서 첨부해갖고 해당 있는데 해당 없어 하고 이것이 적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의뢰할 수뿐이 없어요. 뭐 지금 답은 많이 그려졌어요. 일단 공문서 작성이 적정하지 않음에도 적정이라고 하였다고 답변도 들었고 지난번 답변에서 들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시정명령 내릴 때 법률적인 검토는 다시 해보겠고 해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특위에서는 이번 금산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해서 조례 15조 제 16조 3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24일 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나갔죠. 예. 그리고 5월 18일 날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나갔죠. 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장비, 기술력 기준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허가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정 통보 효력이 취소된다고 공지하였죠. 예. 2017년 2월 24일 적정 통보일입니다. 그날이 변경이 아니고 그러면 그 종료 시점이 언제까지죠? 2년 이내 2019년 2월 23일까지. 2019년 2월 23일이 맞는 것이죠? 예. 기성용 과장님은 뭐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죠? 네. 양효진 주무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2년이니까. 제가 좀 다른 질문 없으면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증의로 참석하신 이제 환경자원과 우리 강미영 팀장님, 예, 박병규 팀장님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정욱 과장님 예. 공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2019년 4월 22일 금산군청 환경자원께서 폐기물 사업계획 관련 허가 신청 연장 업무를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에 맞게 위법하지 않게 처리하신 것이죠? 예,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인분들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강미영 증인은 2019년 4월 22일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계획 관련 허가 신청 연장 알림 제목의 공문을 처리하면서 법률에 따라 하셨죠? 위법한 사항은 없었죠? 네. 박병규 팀장님, 위법한 사항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강미영 증인은 환경자원가 16,169 2019년 4월 22일 공문서를 작성하여 당시 박병규 청소행정팀장, 이정욱 환경과장님의 전결로 공문서를 처리하셨죠. 전결자가 누구까지입니까? 과장님까지입니까? 마이크 안 나오는데 마이크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업무를 처리하시면 지금은 팀장이시지만 주무관인데 어느 분과 업무를 주로 협의하셨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강미영 증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계획 관련 허가기간 연장 요청서를 언제 접수하셨습니까? 4월 19일 접수했습니다. 허가 4월 19일이요? 정확하게 날짜 좀 얘기해 주시고요. 2019년. 연월일. 2019년 4월 19일입니다. 허가 기간 연장 네. 처리는 며칠 날 하셨어요? 2019년 4월 22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허가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병규 팀장님도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답하셔도 됩니다. 강미영 증인이 허가 신청 기간을 1년 연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의 시설 규모, 기설치되는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기성 원인을 해서 연료와 고형 연료와 하는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매스컴이 이렇게 되는 것 좀 들은 적 있죠? 이따 간단히 하셔도 돼요. 네, 유기성 원인 관련해서는 마이크가 안 나오나? 네. 유기성 원인 관련해서는 매스컴에서 들은 거는 없습니다. 네. 이정욱 과장님 보면 저희 처리업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면 주말에도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말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었나요? 그때 아마 왜 이렇게 빨리 처리됐냐 답변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내준 검토 보고서에 주말에도 검토해서 했다. 주말에도 검토를 어느 분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주말에라고 한 기억은 없고요. 지금 어떤 자료로 말씀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말에 검토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네. 팀장한테 들었는데요. 네. 하루 만에 접종 통보로가 나간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주말에 검토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하셨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자, 강미영 우리 증인께 여쭤볼게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계획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신청 만료일이 1차 적합 통보가 간 게 2017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비추어 볼 때 언제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정훈 팀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김성현 과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접종 통보가 처음에 나간 게 2017년 2월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19년 2월 23일 네, 2019년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기간 연장 신청 접수한 게 언제예요? 19년 4월 19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네. 근데 제가 받은 거는 당시에 사업자가 가져온 공문이 2017년 5월 18일 사업계획 변경 공문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서 저는 기산일을 5월 18일 달로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 그때 그래서- 갖고 온 공문 좀 지금 주세요. 그 공문 제목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 강미영. 예,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계획 적정 통보입니다. 가로하고 죽선 2인표로 써 있습니다. 그 양유진 주무관이 한번 봐주세요. 그 공문. 그때 당시 양유진 주무관은 사업 변경 계획서 처리했죠. 유기성원이 216톤. 제목이 나가려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 변경 계획 적정 통보를 할 때 잘못했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잘못은 하기는 힘들죠. 추후에 힘드는데 한번 실수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처음 근무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했는데 또 우리 연장해 주었던 우리 강미영 주무관은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했다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내용 읽어보셨죠? 공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출하신 폐기물 종합 재활용 사업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적합하여 부친과 같이 적정 통보하오니 2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합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장비, 기술 능력 기준 등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적정 통보 효력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서 일결정하고 끝입니다. 강미영 증인이 우리 폐기물 그 관리법 25조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려우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 가로하고 제5항 제1호 또는 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 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 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 가로 닫고 의 범위에서 허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업무 처리 지침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침상에는 그게 특별히 기타 부득이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찾아봤고 또 타시군이나 이런 데를 또 해봤어요. 그리고 판례도 찾아봤는데 기간 연장을 이제 재량남용으로 해가지고 해주지 못할 경우는 이제 그 패소한 경우가 울산광역시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주가고 제가 타시군 두 군데를 어디냐면 나주 송중리 소각시설 관련된 데하고 음성군 맹동위원회 또 뭐 종합재활용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간 연장 그 부분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까지 좀 알아본 상황이었었고요. 그때 처리할 때 알아보고 했어요. 속히 그냥 처리했어요. 예, 아니 알아보고 했죠. 네. 알아보고.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금산구 사무장결처리 규칙 제1조 부분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수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의 심사적 능력적인 처리 목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죠? 행정사무 처리 규정 있죠?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네, 하고. 네. 예. 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관련 전결 대상 업무 환경 자원과 소관 33 폐기물 처리업 관련 업무 중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부군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네. 공부 좀 더 하시면서 열심히 근무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결 다 이루어졌죠? 부군수님 전결사항이 과장님이 전결하시면 어떡합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금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5조는 제4조 결표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정 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결 처리 예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이제 알겠죠? 중요한 사안을 그 상급자 결정사항을 그 하위에서 결정하였고 하위에서 본인이 결정할 사항도 중요하다고 하면 상급자, 차상급자 또는 그 위에 전결한 내용을 명시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죠? 좀 이 사무 전결 처리 규칙하고는 좀 입에대는 잘못된 일이 된 거죠? 네. 예,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 금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6조 제2항은 군정의 중요한 시책은 기조정실장이 합의 또는 협조를 거치하는 데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협의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실과에서 이 규칙에 전혀 위배돼서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전결처리 규칙 중요한 거 부기하라고 했는데 다 안 해서 이 좀 조건에 우리 전결처리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7조 제1항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수 관련 민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칭은 내가 여기서 편하게 부군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2조 107조 제2항의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부군수님까지는 다 보고를 했었어야 되겠죠? 전결권자이기 때문에. 이종욱 과장님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셨어야 되겠죠? 네, 말씀 맞고요. 네,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직권을 좀 남용청도 하셨어요. 그죠? 네. 책임지신다 하셨고. (2017년 2월 24일) 환경장학과 6635 공문을 금산군 허가 신청 연장을 알리면서 폐기물 관리법 제주 3항 규정에 적합성을 받은 날부터 2년에 장비 규제에서 고지하였는데 양유진 그 주무관이 그때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하신 적 있죠? 2월 24일이니까 맨 처음. 네. 대우 공문에는 이제 똑같이 허가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정 통보 효력이 취소됨을 알립니다 했어요. 그러면 2월 24일이기 때문에 2년이 되는 기간은 언제죠? 2017년 2월 24일이니까. 그럼 2019년 2월 23일이라고 답하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박선웅 그때 당시 팀장님도 그러시죠? 예. 응? 길성용 그때 당시 과장님도 2월 23일이 맞지요? 예, 맞죠? 예. 그때 당시 처음 업무 처리했습니다. 강미영 팀장님도 그렇게 예, 하시고 이정우 과장님. 2019년 2월 23일 기간 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만료일에 적정병 필요는 취소됩니다. 2019년 2월 24일은 선언의 폐기물 처리 적정통보 효력은 사장된 건데 강명 부장님 맞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강명 팀장 듣고 있다 과장님한테 보충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5월 18일자 그걸로 따졌습니다. 잘못 알고 한 거죠? 아니면 알고서 했어요? 둘 중에 하나 대파는 모르고 했다, 알고서 했다. 저 모르고 했습니다.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아니죠.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죠. 환경자원과 17553 2017년 5월 18일 날 공문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박성룡 팀장님, 길성룡 과장님 전결로 부리면서는 663-4, 663-3 축산위에 이렇게 김대기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발송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양희준 중에 같은 날 2017년 5월 18일인데 다른 내용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나요? 네. 17553 2017년 5월 18일 날 공문 발송하였죠? 네네. 이거 말고 다른 공문을 또 발송한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러면 2017년 5월 18일 17553호로 보낸 공문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폐기물 종합재활 농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아까 저 보내주신 서류 있죠? 네네. 그 서류 내용은 몇 호죠? 174345입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요것도 그렇게 보내고 요 공문도 보내고 두 가지예요 공문이? 하나는 그 검토 의견 공문이 하나 있고 그것까지 하면 공문이 세 개가 돼요. 그래서 아까 하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5월 18일 날 그 연장 승인 그 계획 승인했을 때 보낸 공문.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두 개 공문이 네네. 맞죠? 왜 두 개가 됐을까요? 두 개 공문 좀 저한테 복사해 주세요. 공문이 두 개인 이유가 처음에 5월 18일 날 그 발송 날짜는 똑같아요. 네, 그것은 수신이 똑같아. 수신이 똑같고 발송 날짜 똑같은데 두 개가 됐다고. 그럼 아까 물어봤죠? 그 폐기물 처리 사업 변경 계획이라고 폐기물 처리 사업 적정 통보라고 했어요. 변경자를 빼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제 행정사무 특별 조사를 하잖아. 제목이 민감하잖아요. 일반인이 볼 때는 이 허가가 처음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못됐죠? 그 부분은 그 밑에 밑에 본문 내용은 들어있는데 대부분 제목을 우선 보고 본문을 읽기 때문에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만 물어보는 잘못됐죠. 일단 제목이 들어간 게. 그 부분에 의심의 여전히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그래서 공문 두 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물어보고 해갖고 자 우리 강명 그 지금 팀장님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그 허가 신청 연장 기간 만료일이 네.
그 언제입니까? 2월 24일 날 1차 폐기물 처리업 그 적정 통보가 됐어요? 네. 근데 언제입니까? 19년 2월 23일입니다. 1차. 그게 맞죠? 네, 하나만.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죠. 그렇다고 답변하신 거죠. 제가 이것이 왜 그러는가는 제가 그 내용을 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정우 과장님, 박정용 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면 맞다 안 맞다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다 필요가 없고 이정우 과장님, 박정용 팀장님, 강미영 팀장 복해주세요. 제가 9월 2일 날 법제처하고 환경부에 질의했고 회신 받은 날짜가 최근입니다. 이미 제가 사전에 다 물어봤고 답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맞죠? 예, 저도 환경부에 확인했습니다. 네, 맞죠?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최초 일이 맞죠? 최초 일 있죠? 여기? 아니, 이 문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부 문서가 맞습니다. 환경부는 예, 환경부도 저희도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시점은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 꺼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네, 인정하셨죠? 예, 예. 네, 팀장님. 예. 박미영 우리 주무관님 그때 네. 당시 맞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증인분들이 환경부 질의신이 맞다고 하였으므로 제 질문을 이거를 맞추고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부 질문을 주신 거고요. 네,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을 안 주셨잖아요. 행정처분이? 네, 저희가 지금 그 4월 22일 날 그 적정 통보를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을 안 주셨습니다. 이건 환경부의 생각인 것이고요. 네. 예.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2년 걸 법률에 정해 있어요. 저희 이거 승인 조건도 아니고 최초의 2년. 그러고 2년이 되기 전에 허가 신청 연장을 하려면 2년 되기 전에 해야 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에요.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환경부 이런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회신을 받은 거잖아요. 환경부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해서 의견을 지금 의원님한테 드린 거고요. 지침으로 기사님을 산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시죠.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최초 시점이라고 했는데 박병 가면서가 우리 조기한테 안 여쭤봤구나. 박성민 주무관 이때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다. 지침은 없다. 그런데 환경부 질의에 있는 내용은 이거다. 지금 지침 환경부 의견을 준 거니까요.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그러면 법률에 기간이 그러니까 최초 승인한 날이 지나서 해도 된다는 법 기준 저한테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법령? 아니요, 그러니까 2월 23일 지나서 그 해도 된다는 법령이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없죠? 예. 서로 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석상의 문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내리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타당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장 명령할 때 저기 할 때는 이거 갖고 알겠습니다. 더 논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 분만 드리고 긴거 아닌 게 득치다고 말씀하시면 끝내려고 논란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업 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 협의해서 이렇게 행정사무 강타 조사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마쳤습니까? 예, 이 부분만 마쳤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길 질문 더 남았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예,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처리가는 많이 질문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묻고 답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 예병성 주무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경모 팀장님은 교육 중이라 하고 김대수 과장님 그 예병성 주무관님은 그 김대수 과장님과 함께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 허가처리가 근무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예병성 그 증인이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처리까지 국유재산 국어 점사용 그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주무로 하고 계시죠? 예, 서가지원팀에서 하천 조명화, 국어 조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병상 주무관은 선언리 665번지 국어, 1351번지 도로, 1347번지 국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이 사용 승인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주무하고 계시죠? 예. 예, 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통실과 지휘 감독 책임이 있으시고. 예. 과장님 그러시죠? 네. 예병성 증인은 2019년 8월 21일 날 농업생산기반을 사용 걸리면 승계 신고 불수리 처분 통보를 하였고 불수리 처분 근거로 농업기반시설 허가조건 제8조 2항을 적용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죠? 예. 예. 이때 통보는 양도인 모두에게 하였죠? 예. 그 접수는 양수인이 했거든요. 그죠? 접수는.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했는데 통보는 두 사람한테 보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계약을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수 받은 사람이 내가 받았으니 내가 걸림 후 승계 신고합니다고 왔어요. 그죠? 예. 예, 그랬는데 편의상 또 그 양도한 사람도 그냥 알려는 준 거죠. 예. 근데 이때 농업기반시설 사용 권리 의무가 신고 사항이 아니었죠. 권리 의무 승계요? 예, 권리 의무 우리한테 신고할 이유가 없죠. 금산군에. 권리 의무 승계는 없죠.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서는 불수리 수리 문제가 아니라 반려해야 됐죠. 수리하라는 법조항이 없잖아요. 우리 저기 조례도 없고. 그렇죠. 그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린 그냥 반려하는 게 맞잖아요. 권리 의무 승계를 계속 예전에는 해줬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법상 해석을 보면 농어촌 정비법이나 국유재산법에 그 이게 없기 때문에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뭐 국유재산법 뭐 제36조 제1항 2호 또 아니면 우리가 승인조건 8조 뭐 2호에 보면 양도양수는 이제 위법행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어떻게 하도록 돼 있지? 저희 승인조건하고 저기 국유재산법 제36조 2항 허가 취소죠? 당연히 허가 취소해야겠죠? 예. 좀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보면 그 양도양수 하면서 승계
신고서를 냈어요. 냈을 때 그 양도양수인이 그 권리 의무 양도양수 계약서 쓴 거 보셨죠? 첨부했죠? 그래서 그 첨부한 서류에는 양수인이 그 인감을 첨부했잖아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국어 665번지 국어 사용 승인에 대한 권리 의무는 이미 그 최초 사용인이 그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양수하였으면 확인이 확실히 됐죠. 이렇게 이제 양도양수가 확실히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히 이제 업무가 그 국어 점사용 그 불포용이 단속이잖아요. 그 확인한 게 8월 21일 날 불수리 처분을 했죠. 그리고 그 양도양수 그 서류가 접수된 게 7월 10일인가요? 11일에? 그때 이제 이미 양도양수 된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았으면 우리가 그 국유재산 관법하고 해서 승인 조건하고 해서 그 사용 승인 취소하면 돼. 이게 이제 사실 행정상은 원칙이죠? 좀 지나갈게요. 아니면 좀 걸리는데.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2호부는 중앙관서장 또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자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사용 허가 받은 재산을 제3조 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또한 우리 승인조건 제8조 2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중앙간사의장은 사용하간 중앙개청 국외수는 해체 직접 공인이나 공중 사용에도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때 적용한 국유재산법 조항은 제36조 2항을 적용했죠. 1항 2호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법 적용에 있어서 실수일까요? 아니면 공문서를 잘못 작성할까요? 그 실수가 누구까지 결제하셨죠? 그러니까 불수리 승인, 불수리한 그 부근 승인? 부근 승리니까 이 내용 모르고 하셨을까요? 알고 하셨을까요? 조항을까지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때 말씀하셨는지 알았어요. 네, 그랬죠. 실수를 보기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 돼서 참 큰 실수예요. 그죠? 선언이 665번지 국어 사용을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한 면적은 2,837평방미터예요. 그죠? 그래서 금상근 그 면적에 대해서 사용 허가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국어를 다 긁어놨어요. 어떤 데는 이제 그 국어 이렇게 땅까지 이렇게 파서 그 면적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분들이 처음 할 때는 그 3m 도로에서 3m 포기로 해서 2,837평방미터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용 목적도 상실됐고 왜 상실됐나 아시죠? 토지대장, 건축대장 봤으니까. 그리고 권리의무 그 양도 계약서로 뭐 다 양도 양수했고 이분이 이렇게 국어를 그 점용하고 손괴하는데 지금 내가 간단히 물어볼게.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공사중지 명령은 나가 있고요. 이 공사 중지보다 우리 법에서는 그 취소하라고 하고 공사중지 명령 나가 있고 이제 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 사전 통지 지금 이제 오늘 어제 결제 나서 오늘 붙일 겁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법리적으로 해서 나중에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주민들 그 맨날 그 추운데 있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취소할 거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이전 사용 승인 받은 사람이 입법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양도 양수 했잖아요. 그리고 사용 목적인데 공장 본인의 진실로 한다고 해놓고 그 공장 굳이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행위를 안 하면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해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2019년 10월 4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채권도 받고 또 그 다음에 30일 날 사용 목적 또 걸림이 다 상실한 최초 사용인에게 공문 보낸 것은 잘못이죠. 그러한 내용의 공문 보낸 것. 왜냐하면 반대로 하면 제3자에게 그런 경우가 돼요. 저희가 10월 4일날 보낸 게 우리가 그 부기한 승인 조건 위배하지 말고 라고 했잖아요. 할 경우 뭐 취소하겠다고. 근데 그런 공문을 굳이 보낼 이유가 없었죠. 그 사용인이 신청 당시부터 2019년 2월 6일날 신청해서 2019년 2월 9일날 그 국어 사용 승인을 했어요. 그때 업무는 담당 안 했지만 서류 보니까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사용 목적을 공장 진출로라고 하였어요. 그죠? 예. 근데 사용 승인을 득하고 4일 만에 이제 2019년 2월 13일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종합 폐기물 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월 24일 날 금산구는 적정 통보를 하였어요. 뭐 그렇게 한 것은 서류를 봐도 알 수 있겠죠. 뭐 아니어도. 사용인은 그 이후 사무실처럼 주용도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 18년도에 1년 후에 그로부터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3월 20일 건축 허가를 득하였어요.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라고 하였는데 공장이 아까 다 공장이 아니라고들 다 하셨어요. 건축법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받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공장 본인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의 불편함이라는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농어촌 정비법 23조 제2항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는 용수를 본래 목적에 의해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기재산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용허가 중앙관세청은 다음 공용, 공공용, 기업용 재산 그 정도 목적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정자산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럼 크게 방해가 안 되도록 목적에 일때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공장에 진출료를 하였다가 폐기물 처리 여부로 바꿨어요. 그럼 이 목적을 다 위반한 거지, 이 법을. 예,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소송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산군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용인이 잘못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 거예요. 그죠? 일단은 보면 전체적으로 7월 11일부터 양도양수 권리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11월이 지나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미흡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 내렸고 이제 그 취소 절차를 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공무원이에요. 나는 그 행정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금산군을 진짜 걱정한다면 거기 가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이제 소신껏 하세요. 이정욱 과장님 그리고 박병규 팀장님, 강명 그때 당시 주무관님 폐기물 처리업 그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는 그 기간에 만료된 시점에 그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부에서 그 질의 회신 결과가 아니더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나 모든 부분에서 본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한다고 그날부터 2년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그 서류를 가지고 접수한 건 나는 그 접수자의 잘못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보다는 이런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저희 법률에 의해서 그 적정 통보한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24일, 2019년 2월 13일 날 이미 그 최초 사용
사업계획을 사용 승인한 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출 서류는 허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환경과에서 법률에 의해서 조치해달라는 거죠. 허가 취소도 우리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움 걱정하시고 일단 처리하세요. 의원님, 어쨌든 그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2월 23일날 이건 종료가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적정 통보를 연장을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소재는 있습니다만은 이 건에서는 이미 불능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요 서류가 예. 정당한 서류입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하더라도요. 아니 예. 왜냐면 지금 제가 법률을 폐기물 처리 법률을 또 봐야 되겠는데 예. 저도 다 검토해보면 바로 예.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2월 23일 날로 이게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정처분은 다 불능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못하죠? 그 사업자가 일단 제출할 때 그 공문서를 17434로 했어요. 그러고 보면 여기 보면 공문이 또 2개나 되고 뭐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게 무의미하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저희 그 특별위원이 어차피 사무 조사한 거 그냥 저희가 손을 놓고 그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뭐 이중 문제로 갖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할까요? 다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책임 문제는 어쨌든 이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23일 날 이것이 그 적정 통보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산적으로 활용을 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적정 통보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전제를 놓고 보면 그 잘못된 행정은 저희 내부의 소관이지 주민의 취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취소권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주민은 그 이미 2월 23일 날 끝난 거죠. 신청 들어왔는데 그 서류가 그 적법하지 않잖아요. 기간이 지났는데 그 안 지난 것처럼 해서 들어온 소리. 그거는 이제 공문서 위조나 별도의 문제고요. 허가의 취소에 그러니까 허가의 취소냐 우리가 취소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를 취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2월 23일 날 이미 기산적으로 활용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정 통보한 것을 잘못했으면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위원장님 얘기하셔야 그 조례에 의해서 이중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기진 의원님이 거기에서 소정서를 좀 작성해 주셔서 내시면 되고 행정에서는 얘기하는 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그 이의가 취소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는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의제기 아닌 거 안기진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중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 두 분의 말이 지금 상반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의 자료를 내가 안기진한테 이제 해달라고 했고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그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불이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불이면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